기술이랑 공학. 우리가 보통 이 두 단어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이 둘은 뿌리부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차이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딱 보고 바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맞아요. 일상생활에서야 이 둘을 굳이 구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이 둘이 바라보는 핵심 목표점은 정말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술,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에 대한 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기술의 본질은요, 경험에서 나온 지식의 집합체예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 스킬, 노하우에 집중하는 거죠. 핵심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그 경험 자체입니다. 복잡한 과학 원리까지는 몰라도 계속 반복하고 숙련하다 보면 터득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기술인 거죠. 여기 이 대장장이를 한번 보세요. 수천 번, 수만 번 망치를 두드려서 결국 최고의 칼을 만들어내잖아요. 기술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이론보다는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숙련된 솜씨 그 자체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학으로 넘어가 보죠. 공학은 말이죠. 최적의 경로를 설계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술과의 차이가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학은 과학적인 지식과 수학적인 원리를 도구로 사용해요. 그리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정된 조건 안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또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설계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잘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정교한 설계 도면이랑 거대한 다리를 짓는 현장을 보세요. 바로 이게 공학입니다. 철저한 계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인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술이 만드는 행위 자체에 좀 더 가깝다면 공학은 시간, 돈, 안전 같은 아주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 속에서 최적의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는데 훨씬 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학이 기술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학인 일 부딪히는 핵심적인 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가치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경제성, 즉 이 돈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순수한 기술과 공학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자, 이 화면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이게 바로 공학의 정수를 딱 보여주는 비교예요. 100만 원을 들여서 90% 성능을 내는 기술도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공학의 진짜 천재성은요. 단돈 10만 원으로 89%의 성능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거예요. 겨우 1%의 성능을 포기하는 대신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인다? 이게 바로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 즉 공학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학은 결국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요구사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외줄타기는 보통 네 가지의 딜레마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트레이드오프의 딜레마, 경제성이라는 아주 엄격한 잣대, 절대적인 신뢰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복잡성이라는 도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트레이드오프 딜레마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에요. 성량을 확 높이면 배터리가 그냥 녹아내리죠. 그럼 배터리 용량을 키우면 기기가 무겁고 두꺼워지고요. 그럼 얇게 만들면 이번엔 발열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구조 속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공학자의 숙명인 거죠. 마지막으로 시스템 복잡성을 한번 볼까요? 이걸 점과 망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기술이 점, 그러니까 하나의 부품에 집중한다면 공학은 그 점들이 전부 연결된 망, 즉 시스템 전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개별 부품 하나만 보는 거랑 그 부품들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상호작용 전체를 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 이미지를 보세요. 이 수많은 부품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얽혀 있잖아요. 여기서 A라는 부품의 성능을 최고로 만들었더니 이게 되려 B 부품이랑 예상치 못한 진동이나 간섭을 일으켜서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 이야말로 공학의 가장 어려운 숙제이자 공학이 위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엔지니어를 세상을 바꾸는 설계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말이지 않나요? 과학자는 세상에 있는 것을 탐구하고 기술자는 그것을 만드는 법을 익히지만 공학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설계한다. 이 한 문장이 기술과 공학의 차이, 그리고 공학자의 독보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매일 쓰는 물건들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그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커피 머신 뒤에는 과연 어떤 아슬아슬한 공학적 외줄타기가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